집을 사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이 집값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여기까지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 그리고 중개보수입니다. 집값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돈입니다. 대출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이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순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봅니다. 집값 밖에서 나가는 돈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취득세입니다. 둘째, 취득세에 딸려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셋째, 등기를 하려면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넷째, 계약서에 붙는 인지세입니다. 다섯째, 등기소에 내는 등기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보수입니다. 여섯째,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중개보수입니다.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취득세이고 그 다음이 중개보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합쳐도 100만 원 단위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부터 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주고받은 매매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한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하면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집값과 주택수 그리고 면적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집이 한 채인 경우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1%입니다. 9억 원을 넘으면 3%입니다. 그 사이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하나의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6억 원에서 한 원만 넘어도 세율이 갑자기 뛰는 것이 아닙니다. 6억과 9억 사이를 완만하게 이어주도록 만들어둔 구간입니다. 그래서 6억 언저리에서는 세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계산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을 3억으로 나누고 거기에 1을 곱한 다음 3을 빼면 그것이 퍼센트 단위의 세율입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짜리 집이라면 7억 5천을 3억으로 나눠 2.5가 나오고 1을 곱하면 5가 되고 여기서 3을 빼면 2가 남습니다. 세율은 2%입니다. 8억이면 같은 방식으로 약 2.33%가 나옵니다. 구간의 양끝을 넣어보면 6억에서는 1, 9억에서는 3이 나옵니다. 두 세율을 직선으로 이어놓은 구간이란 뜻입니다. 취득세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주택을 사서 취득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취득세율이 1%면 0.1%, 3%면 0.3%입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것은 집값과 관계없이 0.2%로 같은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라면 아예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의 집이라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분양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인지 붙여보겠습니다. 집이 한 채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억 원짜리 집이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합계 1.1%, 금액으로는 660만 원입니다. 8억 원짜리라면 합계가 약 2.57%여서 2천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10억 원짜리는 3%에 0.3%를 더해 3.3%, 3,300만 원입니다. 집값이 6억에서 10억으로 오르는 사이에 세금은 66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5배가 됩니다. 계약금만 계산하고 있으면 이 돈이 잔금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부터는 12%가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기준이 한 채씩 늦춰져서 세 번째 집이 8%, 네 번째부터가 12%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12%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택 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 상황에 따라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두 채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이 1%에서 8%로 뛰면 6억 원짜리 집에서만 4,2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이름이 낯설지만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정부가 주택사업에 쓸 돈을 모으려고 발행하는 채권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진 금액만큼 이 채권을 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채권 금액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되팝니다. 그러면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 즉 할인료만 실제 부담으로 남습니다. 물론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몇 년 묶이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매도를 택합니다. 얼마를 사야 하는지는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을 사서 소유권을 옮기는 경우를 서울과 광역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000분의 19, 1억 원 이상 1억 6천만 원 미만이면 1000분의 21, 1억 6천만 원 이상 2억 6천만 원 미만이면 1000분의 23입니다.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1000분의 26이고 6억 원 이상은 1000분의 31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이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인 서울주택이라면 460만 원어치를 사야 합니다. 할인율이 10%라면 실제 부담은 46만 원입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붙는 세금입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가 바뀌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매기는 정액세라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 구간마다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만 원입니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이고 10억 원을 넘으면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권 이전 문서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통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절반씩 나눠냅니다.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소에 서면으로 직접 내면 부동산 하나당 18,000원, 인터넷으로 서식만 미리 작성해가는 방식이면 15,000원,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로 신청하면 만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보수 기준에 따라 기본 보수와 가산 보수, 그리고 교통비 같은 실비를 더해 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보수와 실비, 그리고 세금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을 보겠습니다.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은 1000분의 6이면서 25만 원을 넘지 못하고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1000분의 5이면서 80만 원이 한도입니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1000분의 4이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1000분의 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1000분의 6, 15억 원 이상은 1000분의 7입니다. 여기서 요율은 상한입니다.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협의하는 값이고 계약서의 요율과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깎아줍니다.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계산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면제하고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을 빼줍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은 그 기준이 3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해야 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물어냅니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제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나갑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나머지 집값과 함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나가고 채권 할인료와 인지세,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가 같은 날 정리됩니다. 중개보수도 이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현금은 잔금 날에 몰립니다. 한 채 기준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6억 원짜리 집은 대략 1천만 원 안팎, 10억 원짜리 집은 4천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이 돈은 대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값 밖에서 나가는 돈은 취득세와 거기 붙는 두 세금,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그리고 중개보수입니다. 둘째, 가장 큰 것은 취득세이고 한 채 기준으로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 사이는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셋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 넷째,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되팔면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다섯째, 생애 최초라면 최대 200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지를 드립니다. 세율과 감면 요건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은 법령과 조례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오늘 숫자는 이 시각까지 확인된 기준이고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특정 매물이나 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오에는 집을 산 다음에 매년 나가는 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정오에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